우리의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오늘은 박명원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제가 대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여성 문학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조선시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문인 김호연재의 시집이 최근 영어로 번역돼 전 세계 독자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청은 오늘 여성문학의 숨겨진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문희순 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 여성문학의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조선시대 여성 문인들을 연구하는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의 문희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조선시대 충청 지역 여성 문학인들을 연구를 하시는군요. 예, 이번에 조선시대 여성 문인 김호연재 시인이 영어로 번역이 돼서 이 출간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네. 이 책에 네. 한글 번역과 검수를 또 직접 하셨다면서요? 네. 이 책은 이제 한글 번역과 영문 번역 두 가지 버전으로 네. 김호연재의 시 중에서 50수만 선별해서 출간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글 번역 맡았고 영문 번역은 이제 전문가가 하셨고 저도 살짝 같이 네. 살펴보는 정도로 그렇게 네. 일을 했습니다. 네, 이제 곧 세상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어로 번역된 다음에는 다른 언어로도 얼마든지 또 번역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 물론이죠. 네. 영어는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네. 뭐 독일어라든가 네. 뭐 일본어, 불어 다양한 세계의 언어로 출간된다면 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300년 전 김호연재를 네. 이제 비로소 전 세계의 독자들이 네.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 여성 문인 하면은 뭐 신사임당, 허난설원, 그리고 황진이 정도로 네. 저희가 좀 알고 있는데 김호연재 하면은 조금은 낯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네. 이미 김호연재 시인을 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아직도 김호연재가 낯설게 받아들여지실 겁니다. 네. 김호연재께서는 출생지는 충남 홍성군 갈사면 오두리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어촌 마을이거든요. 네. 지금은 뭐 AB지구 간척이 되어서 육지 마을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이제 바닷가 마을이었어요. 네. 거기에서 19살까지 사시다가 대전 송촌동 동춘당 송종길 선생의 아. 증손부로 아. 그렇게 혼인해 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대전의 여성 인물로 한 23년여를 사시면서 244수의 한시 작품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오, 그때 당시에 200수가 넘는 예, 글을 남겼다는 거는 글쎄 사실 좀 쉽지 않지 않았을까요? 매우 귀한 상황이고요. 네. 보통 조선시대 여성 문인들은 식구 중에서도 한 작품이 아니라 네. 몇 구절만 전해지는 분들도 허다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호연재 단독 시집을 가지고 계실 네. 정도니까 작품량에서 상당히 많은 작품을 확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예, 저희가 한 작품을 좀 소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어떤 작품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244수가 네. 다 아라리 보석 같고 네. 다 귀하고 그렇겠지만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시집을 참고 삼아 가져왔는데요. 네. 법천의 하루라고 네. 이제 법천이 대덕구 법동의 옛 지명이라고 보면 돼요. 네. 예. 그래서 그 법천에 법천에서 혼인해 오신 때는 처음 살았던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법천 누이라고 불렀는데 그 법천에서 그 살았던 하루의 시를 지은 게 있거든요. 네. 한번 낭송해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슬퍼서 아까워라 이내 마음 탕탕한 군자의 마음 겉과 속 숨김 없으니 밝은 달이 흉금을 비추도다. 맑고 맑음은 흐르는 물과 같고 깨끗하고 깨끗함은 흰 구름 같아라. 화려한 삶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뜻은 구름과 물의 자취에 있도다.
속된 무리와 하나 되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 도리어 그르다 하네. 규방 여인의 몸된 것 슬퍼하노니 창천은 가히 알지 못하리라. 아, 할 수 있는 일 그 무엇이랴. 다만 각각의 뜻을 지킬 뿐이지. 뭐 이렇게 지은 시.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시 제목이 슬퍼서라고 했는데 원래 한자로는 자상, 예, 예. 스스로 상처를 낸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이게 슬퍼서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나온 건가요? 이 상자가 네. 스스로 자자에 상처받을 상자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이제 뭐 나올 수는 있겠는데 네. 참 기가 막히게도 김호연제의 증손부 되시는 청송 심씨께서 네. 김호연제의 한시를 네. 한글로 번역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요. 이거는 네. 우리나라 역사에서 매우 드문 유일한 사례로 봐주는데 네. 그 증손부께서 이 자상을 번역을 하시면서 스사로 슬허하노라 이렇게 번역해 놓으셨어요. 네. 스사로 슬허하노라, 이 슬허한다라는 게 슬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퍼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낭독해 주신 시를 듣다가 보니까 이게 여성 문학인으로서 이 규방에서 쓴 시라기보다는 이렇게 왠지 기계가 느껴지는 한 선비의 그 올곧은 마음 같은 게 좀 느껴져서 네. 기존의 여성 문학인들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시는데요. 네. 예. 이분이 이제 시 첫 대목에서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네. 아까워라 이내 마음, 탕탕한 군자의 마음, 가석 차 오심. 내 마음이 너무 아픈데 네. 이 아픈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여성 문인들 뿐만 아니고 남성들도 네. 자기 자신을 나는 군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 없어요. 드물어요. 참 외람된 말인데 이분은 시 짓자마자 내 마음이 너무 아까운데 그 마음이 탕탕하게 흐르는 네. 그 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시 내용 중에 이제 그런 말 들어있잖아요. 나는 겉과 속이 하나도 숨기는 게 없는 사람인데 그거는 저 하늘이 알아. 그런데 나의 뜻은 오로지 구름과 물 이런 자연에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막 화려하게 수식하고 꾸미고 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네. 여자예요. 그러면서 혹자들은 조선시대 무슨 여성들이 꾸몄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 시대마다 꾸미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뭐 아주 무겁고 거창한 가채를 이렇게 올린다든가 네. 또 뭐 보석으로 장식한다든가 비단 옷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분은 나는 그런 화려한 거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나의 뜻은 오로지 이 자연과 구름과 물에 있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지지가 않아요. 너무 고고하시니까. 네. 그래서 도리어 그르다 하네. 이런 시를 지으시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아픔, 슬픔, 그 네. 궁극의 그런 어떤 네. 선비의 경지를 읊은 시가 이 자상시입니다. 아니 이렇게 김호연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 작품 세계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 김호연제의 작품을 어떤 계기로 이번에 내게 되셨고 또 영어로까지 번역하게 되셨는지요?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저의 뭐 생계 수단이라고 할까요? 처음에 접했을 네. 때는 먹고 살기 위한 연구의 방편으로 접했고 네.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 임용이라는 절벽을 넘지는 못하는 즈음에 네.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학문의 길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네. 그렇게 고민하는 지점에 요 앞에 있는 이제 김성달과 또 시집이 있는데 김성달 선생이 김호연제 부친 이름이세요. 네. 제가 이제 대학 졸업 논문을 쓸 때 이미 이제 이분들의 존재를 알긴 알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때는 그렇게 귀하신 분들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 그 친정 아버지 김성달 이육제 이분이 부부 시집들을 내신 엄마 아빠예요. 아니, 집안이 다시를 쓰셨네요. 16명이 다 시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 조선 후기에 이미 소문이 나 있었어요. 문학 평론 세계에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벼락처럼 네. 나 그 봄을 찾으면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산 넘고 물 건너서 네. 발굴을 하러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죠. 참 역사적으로 문학사적으로도 이렇게 한 가족에서 16명이나 되는 이 식구들이 네. 모두가 시인이라는 건 참 현재도 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조선시대 당시에 그랬다는 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충청 지역에는 김호연제 외에도 여성 문학인들 많으시잖아요. 예, 어떤 분들이 또 계실까요? 이렇게 많다고 하면 네. 청취자들은 한 명도 없는데 왜 많다고 하지? 네. 사실 네. 영남이라든가 호남, 경기권에서도 충청도에 여성문이 많다고 하면 네. 의심을 해요. 그래요? 네, 당연 누가 있는데 이렇게 의심할 수 있고 네. 사실 그게 현실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한 30여 년간 발굴하고 노력한 결과 한 계보를 한 20여 명 정도의 네. 여성 문인을 계보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교수님께서는 그 계보를 정해서 단지 그분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네. 훌륭한 여성 문인으로서 활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시대의 당시에 뭐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진 않았겠지만 작품을 쓰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이번에 한강 작가의 이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그중에서도 이 여성 문학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여성 문학에서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오래전부터 지금 보면은 조선시대부터 아니면 그 멀리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바깥으로 네. 연구가 되지 않고 집안 문턱을 넘지 않았을 뿐이지 네. 그 보석들은 다 존재해 계셨고요. 네. 특히 이제 이 충청도 지역에서 정말 다들 뭐 보석 같으신 분들이지만 몇 분만을 좀 더 거론해 드린다면 우리 방금 얘기한 김호연제 친정 가문의 네. 16명의 남녀 시인들 그리고 서산에 가면은 오청취당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김호연제하고 거의 당대 분이신데 네. 이분은 참 아깝게도 29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29살에 돌아가시면서도 182수의 한시 작품을 그렇게 또 남겨놓으셨고 네. 또 예산으로 가면 마지막 여성 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남정일원 이분은 1930년대에 작고해 가셨는데 1930년대라고 하면은 뭐 모던 보이, 모던 걸 나타나서 머리 깎고 양장 입고 구두를 신고 돌아다니던 그런 시절인데 이분은 여전히 조선시대처럼 살았던 그런 분이세요. 네. 그분도 문집 남정일원 시집을 남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예를 들면 태극시 같은 철학시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철학적 경지를 그렇게 성과를 내놓고 계세요.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우리 지역의 여성 문학들이 여성 문학인들이 네.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널리 알려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네.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고 네. 정말 이분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 문인들이시고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한 지역이나 한 가문에서 이런 그 문학 환경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내놓고 시를 쓸 수 있는 나 시 이런 거 나 창작했어. 내 시 좀 볼 테요. 네. 하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절에 다들 남들이 주무실 때 이분들은 새벽에 글을 쓰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슬이 막 내 옷을 적실 때까지 그 피를 찍어서 저는 글을 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의 작품들을 다 출간을 하고 세계 언어로 번역된다면 아마도 전 세계 문학 한류가 이미 있었구나. 뭐 대단한 그것도 충청도라는 일개 작은 도시에서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죠. 교수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교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흥분하시고 신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 30년 동안 연구해 오시면서 이렇게 좋을 때도 많으셨지만 이 자료를 찾고 그 사람들을 뭐 직접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연구하시는 데는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요. 네. 일단은 예를 들면은 남정일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찾아냈냐면은 예산읍 거주 남씨 시의 왈 이게 전부예요. 예산읍 거주 남씨 시의 왈.
그럼 그러면 어디 가서 찾는 거예요? 어디 가서 찾아야 될까요? 글쎄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네. 아니 어느 지역에 그래도 이건 다행이에요. 네. 예산읍으로 가봐라. 아, 그럼 자손들을 만나면 되니까? 네, 그런 건가요? 자손이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남편이 누군지 아. 아니 남편 성씨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 예산읍 거주 남씨 씨의 왈. 그러니까 그 넓은 예산읍에 가서 서울에 가서 김서방네 다 뒤질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알려준 건 또 다행이에요. 네.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뭐 모래밭에서 사금 채취할 때 거기 금이 있다고 하면 누구라도 가서 채취할 거예요. 네. 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을 이제 채취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금이 어느 지역에 어느 남편의 어느 가문에 누구를 찾아가서 이거를 문을 두드리면 이 시집이 나와 이런 답은 없거든요. 네. 근데 답까지 알았어요. 어느 지역에 어느 가문에 있다더라. 그래 이제 후손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후손분들께서는 특히나 우리 할머니 네, 씨는 네. 뭐 별거 아니야 네. 하는 그런 태도를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워낙 어려움이 참 이렇게 많으셨지만은 또 이 앞으로도 이렇게 계획을 저희가 좀 짧게 들어볼까요? 어떤 계획이 앞으로 있으신지? 계획이라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발굴을 해냈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로 이제 활용이 돼야 될 텐데 뭐 뮤지컬이라든지 네. 음악, 연극 다양한 방면으로 네. 모든 분야에서 잘 활용해서 전 세계로 뻗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네.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을 만나서 우리 충청 지역의 여성 문학인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저희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지역 여성 문학의 숨겨진 가치와 역사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충청은 오늘 담아온 오늘 소식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만난 한 연구자의 바람처럼 이들의 이야기가 발굴에서 그치지 않고 또 책이나 드라마, 영화로 만들어져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위안과 깨달음을 전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충청은 오늘 다음 이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